안녕하세요. 코드팩토리입니다. 이번 강의는 개발자를 위한 다트 언어 강의라는 토픽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강의의 타겟은 이미 프로그래밍 언어 한 가지 이상을 할 줄 아시는 개발자분들, 그리고 OOP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분들을 위해서 상세한 디테일한 설명들을 빼놓고 최대한 빠르게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부족하시다면은 제 채널에 초보자를 위한 다트 언어 강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다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크롬에서 링크에다가 datapad.datlang.org 라는 곳을 접속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세요. 이 왼쪽에다 저희가 이제 코드 작성하고, 오른쪽에 콘솔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서 결과값 나오고, 뭐 아래에 다큐멘테이션 있는 곳은 오토 컴플릿이나 아니면은 뭐 변수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헬로 월드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자, 프린트를 할 때는 파이썬에서 오신 분들은 비슷하실 텐데 헬로 코드 팩토리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런을 누르시면은 자, 콘솔에서 이렇게 헬로 코드 팩토리라고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변수 전환에 들어갈 건데, 이거는 어떤 언어든 비슷하죠. 파일이라고 쓰고 네임에다가 코드 팩토리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예상한 대로 네임의 값이 나오죠. 변경하는 방법은 이렇게 변수 이름 쓰고 어떤 언어에도 똑같이 레드벨벳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하고서 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시고, 다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캐멜 케이싱을 쓰게 되세요. 그래서 my name 이렇게 하면은 코드 팩토리 이렇게 캐멜 케이싱을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my name 하고서 프린트를 하면은 네, 이렇게 잘 나오죠. 자, 변수는 이렇게 선언한다. 숫자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숫자 변수는 두 가지가 있으세요. 다트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int 넘버 1은 int 타입 이렇게 있으시고, 더블은 더블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20.0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프린트하고서 넘버 2 런을 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숫자들이 프린트가 되죠. 자, 스트링 선언법은 이렇게 대문자 스트링 네임은 코드 팩토리, 그래서 프린트 네임 하면은 코드 팩토리라고 나오겠죠. 자, 그리고 스트링 컨캐티네이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스트링 합치는 법, 스트링하고서 네임은 슬기 라고 하고, 스트링하고서 그룹은 레드벨벳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프린트 네임 플러스는 플러스 그룹 이렇게 하시면은 스트링 합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변수를 스트링 안에다 쓰고 싶다 하면은 달러 사인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임 하고서 띄어쓰기 네임 그룹은 멤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런을 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코드를 쓰고 싶다 안에다 조금 더 복잡한 코드를 쓰고 싶다 하면은 달러 사인에다가 괄호까지 쓰시면 되세요. 네임 플러스 띄어쓰기 하고서 플러스 그룹이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멤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복잡한 코드도 작성이 다 가능하십니다. 슬기 레드벨벳 멤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왔죠. 스트링 컨캐티네이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우고 분리하는 저희가 불이라고 하고서 선언을 합니다. is true는 true 후문자로 하죠. is false는 false. 파이썬에서 오신 분들은 true랑 false 대문자로 시작하는데, 다트에서는 소문자로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프린트하고서 is true 프린트하고서 is false 하면은 런을 했을 때 자, true false 이렇게 나오죠. 지워주고, 자, 이번에는 var 타입이랑 다이내믹 타입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var name은 코드 팩토리 하고 프린트 하면은 자, 이렇게 값이 나오죠. name 값을 바꾸면은 자, 이렇게 값도 바뀝니다. 만약에 name을 근데 인티저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빨간 줄 생기면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트에서 var 타입을 선언을 할 때는 첫 번째 선언했을 때 지정되는 값의 타입이 var 타입의 타입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다이내믹 타입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저희 빨간 줄 없어졌죠? 다이내믹 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var 타입을 다이내믹 타입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var name 하고서 처음 선언할 때의 타입이 이 var 타입의 타입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 값도 선언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지웠을 때 var 타입으로 저희가 변수를 선언을 해도 이렇게 중간에 값의 타입을 변경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하고서 bts 리스트는 뭐 어친, 슈가, 제이홉 이렇게 넣을게요. 세 개만 넣을게요. 리스트를 선언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바랑 뭐 C샵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은 똑같으실 텐데, 이렇게 뾰족 유화로를 하고서 어떤 타입이 들어갈지 지정을 하신 다음에 레드벨벳 리스트 하고 아이린, 슬기, 웬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레드벨벳 리스트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프린트는 지우고 인덱스 사용법 쉽죠. 레드벨벳 리스트 0번 하면은 아이린 나오고, 레드벨벳 리스트 1번 하면은 슬기 나오고, 프린트 레드벨벳 리스트 2번 하면은 웬디 나오겠죠. 런 네, 저희가 예상한 대로 나옵니다. 지워주고 프린트하고서 랭스 아시죠? 점 랭스 하면은 런 했을 때
이렇게 길이 3 나옵니다. 자, 리스트는 이 정도면 됐고요. 조금 더 복잡한 메소드들은 나중에 배울 건데 일단 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맵 딕셔너리 하고 해리포터는 해리포터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죠? 어떤 언어든 론 위즐리는 론 위즐리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뼈주의 괄호하고서 키의 타입 스트링 그리고 밸류 타입 스트링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어 주면은 포맷 둘 다 프린트를 했을 때 딕셔너리 프린트 딕셔너리2 런 하면은 똑같은 값이 이렇게 선언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값을 추가하는 방법 dictionary2라고 하고서 .add all 이라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넣냐면은 그냥 맵을 집어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는 헤르미온느 라고 작성을 하면은 dictionary2라고 했을 때 헤르미온느가 들어갔죠. 자, 그럼 변경하는 방법은 뭐냐? dictionary2 hermione granger는 코드 팩토리라고 했을 때 프린트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는 코드 팩토리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럼 아예 삭제하는 법 한번 배워볼게요. dictionary2 하고서 remove 한 다음에 키값 넣어주면 됩니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그 다음에 dictionary2 프린트를 해주면은 런을 했을 때 자, 이렇게 해리포터랑 론 위즐리 이렇게 두 명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키값이랑 밸류 값들 프린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dictionary2 한 다음에 keys 하면은 키값들을 받아올 수 있고요. 리스트로 바꾸고 싶으면 to list라고 쓰시면 됩니다. 프린트하고서 dictionary2.values 넣어서 to list 똑같죠. 런 해보시면은 자, 키값 리스트로 나오고 밸류값 리스트로 나오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이거를 삭제를 하고 파이널이랑 콘스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널이라고 네임은 블랙핑크라고 선언을 해볼게요. 자, 파이널하고서 두 번째로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은 타입 이렇게 지정을 하고서 파이널을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name2 하고서 코드 팩토리 이렇게도 선언할 수가 있다.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파이널은 어떤 역할을 하냐? 변수의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빨간 줄이 생기겠죠. 파이널은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콘스트 M3는 에이핑크라고 하고서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이 파이널처럼 콘스트 스트링 하고서 name4는 bts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콘스트 또한 name3는 뭐 hello 이렇게 했을 때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빨간 줄 색이죠. 자, 다만 이 파이널과 콘스트의 다트에서의 차이는 다른 언어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은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의 값이 지정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변경만 안 된다면은 런타임의 값이 지정이 돼도 상관이 없고 콘스트 같은 경우에는 빌드 타임의 꼭 값이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냐? 지우고 자, final now는 new daytime.now 자, daytime.now는 현재 시간을 계산하게 되는 함수인데 저거는 당연히 이제 런타임에 계산이 되는 거겠죠. 프린트하고서 now 쓸 때 네, 실행이 되죠. const now2는 new daytime now print now2를 하려고 했을 때 네, constant expression 아니라고 안 되죠. 이거는 빌드 타임의 이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const 같은 경우에는 빌드 타임의 값을 알 수가 없으면은 선언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enum 타입 한번 해볼게요. enum status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approved, rejected, 거절됐다, pending 대기 중 이렇게 한 다음에 status는 status.approved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뭐 저희가 흔히 아는 스위치 케이스 쓸 수 있죠. 스테이터스 하고서 뭐 케이스 status.approved는 승인 상태입니다. 뭐 브레이크하고 케이스 status.rejected는 프린트하고서 거절 상태입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브레이크하고 디폴트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런을 해보면은 이렇게 스테이터스 비교도 잘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f문 한번 배워볼게요. 자, int number는 2라고 하고서 if number 나머지 아까 배웠죠?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else if number 4의 배수일 때죠. print 4의 배수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else print 어떤 배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if문을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자, 어떤 배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스위치문 어떻게 하냐? 스위치 하고서 나머지 구하는 거 할게요. 3으로 나눴을 때 케이스 똑같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1일 때 print 나머지가 1입니다. 브레이크 해주셔야 되고요. 케이스 2 print 나머지가 2입니다. 브레이크 해주셔야 되고요. 자, 디폴트 이렇게 작성하시고 브레이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디폴트일 때는 어떤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런 해주시면은 두 번째는 나머지가 2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스위치문은 이렇게 작성을 한다. 자, for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for문은 리스트 값 더하는 거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int total은 0, list numbers list는 1, 1, 2, 3, 5, 8 피보나치 시퀀스 해볼게요. 자, for 하고서 int i는 0. 자, 이거는 다 아시죠? numbers list length i 했을 때 total plus equal numbers list i print total 하시면은 다 더해지겠죠?
네, 이렇게 다 더해졌죠. 자, 이거를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for in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for 하고서 int number라고 하고 in numbers list. 자, 이것도 웬만한 언어에선 다 있죠. total 플러스 equal 하고서 number 이렇게 하시면은 각각 값만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편리하게 total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렇게 똑같이 20이 나온다. while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은 정말 다를 게 없어요. 자, int total은 0이라고 하고 while 토탈이 10보다 작을 때까지 토탈 플러스 플러스인데 프린트 토탈 하자 하면은 자 이렇게 0부터 9까지 다 프린트가 되죠. 자 do while은 어떻게 하죠? 거꾸로 프린트 토탈 하고 토탈 플러스 플러스 한 다음에 조건을 이렇게 넣습니다. 20보다 작을 때 런을 하면은 자 0부터 19까지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while과 do while의 차이는 do while은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계산을 한다. while 같은 경우는 조건을 먼저 계산하고서 코드를 실행을 한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죠. 자 break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while에서 break하는 방법은 토탈이 20보다 작을 때 토탈 플러스 플러스 먼저 해놓고 프린트 토탈을 하는데 if 토탈이 15보다 작으면은 아니죠 15면은 나와라 런 했을 때 자 0부터 15까지만 이렇게 프린트가 됩니다. 자 break를 for에서 넣는 방법 for int i는 0 i는 20보다 작을 때 i 플러스 플러스 하고서 print i 그래서 if i가 15면은 break 네. 이렇게 작성하면은 아까 while loop이랑 똑같죠. 자 0부터 15까지 프린트 되고서 나와진다. 자 그럼 continue 어떻게 하냐 이 위에다가 break 대신에 continue 런 눌러주면은 0부터 19까지 프린트 되는데 자 15 없죠? 15 스킵 됐죠? 자, 이렇게 컨티뉴 쓸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랑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함수부터 배우면은 함수 선언부터 해볼게요. 뭐 더블 리니어 exp 자 이 더블은 return의 타입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명칭입니다. 그래서 더블 a 더블 b 더블 x 해서 제가 뭘 만들 거냐면은 y는 ax 플러스 b 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받을 때 일반적으로 파라미터 작성하는 것처럼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리턴 키워드 똑같습니다. a 곱하기 x 플러스 b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더블 리설트는 리니어 exp 그 다음에 1, 2, 3 했을 때 프린트를 해보면은 네 스펠링 틀렸죠? 스펠링 맞춰가지고 프린트를 해보면은 5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옵셔널 파라미터는 뭐냐? 자 b를 한번 옵션으로 만들어 볼게요. 하고서 이렇게 괄호를 한 다음에 더블 b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b는 옵션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디폴트 값을 정해줘야 되죠. 값을 안 넣었을 때. 그래서 디폴트 값 정하는 방법은 는 하고서 2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런을 하시면은 첫 번째는 그대로 5가 나오죠. 근데 리니어 exp라고 하고서 1, 2만 적어도 리스트라고 할게요. 실행을 해도 이렇게 4라고 잘 나옵니다. 네임드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네임드 파라미터는 조금 특이한 건데 저희가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값들을. 예를 들어서 이거는 포지셔널 파라미터라고 해요. 왜냐면 저희가 위치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파라미터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지 정하잖아요. 근데 이 옵션을 없애고서 더블 b를 네임드 파라미터로 집어넣으면은 꼬부리 괄호 한 다음에 더블 b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집어넣게 되냐면은 b는 3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b는 3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값은 똑같이 5로 나오죠. 다트에서는 이렇게 조금 특이한 네임드 파라미터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typedef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typedef는 함수 시그니처를 저장하고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은 typedef operation이라고 하고서 int x, int y int 두 개를 받는 함수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는 건데 그러면 해당 함수들을 만들어 보면 되세요. int y라고 하고 print 결과값 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그리고 void subtract 빼는 거 x int y 했을 때 결과값 x 마이너스 y 이렇게 저희가 했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void calculate라고 하고 int x int y 그 다음에 operation oper typedef죠. typedef 넣고서 typedef에 xy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걸 사용을 할 때 calculate라고 하고 1, 2, add 이렇게 하면 더하기가 되고 calculate 1, 2, subtract 이렇게 하면은 빼기가 됩니다. 그쵸? 저희가 예상하는 값들이 나왔죠? 자, 그럼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선언법은 클래스 idol 이런 클래스 만들어 볼게요. 대문자로 선언하시고요. string name은 redvelvet 하고 void say name은 프린트 저는 this.name입니다. this는 이 클래스의 함수나 메소드를 뜻하죠. 불러오는 방법은 idol redvelvet은 new idol 이렇게 하시면 되고 redvelvet.sayName 실행을 하면은 런했을 때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constructor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constructor는 자 일단은 저희가 name을 변수로 만들게요. 이렇게 constructor는 클래스 네임을 그대로 따오세요. 이건 조금 다른 언어랑 다를 수가 있는데 괄호하고서 저희가 받고 싶은 값 얘는 뭘 받고 싶냐 네임을 받고 싶다 라고 하고 이 콜론을 넣으신 다음에 이 받은 컨스트럭터에서 받은 값들을 this.name에다가 네임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oid say name 하면은 똑같이 저는
this.name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안 되죠. 아이돌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름을 넣어줘야 되죠. 이름은 레드벨벳. 여기서 실행을 하면은 저는 레드벨벳입니다 라고 나오죠. 두 번째 아이돌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bts는 new idol bts.sayname 하면은 저는 bts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컨스트럭터 오버로딩은 어떻게 하냐, 파이널하고서 그룹까지 넣을게요. 이번에는 그룹까지 넣고 스트링 그룹 이렇게 넣고 그래서 또 넣어야겠죠. 그럼 this.그룹은 그룹 이렇게 넣은 다음에 포맷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넣을 수도 있고, 이거를 슬기 그룹은 레드벨벳 이렇게 할게요. 이제 bts rm, 자 rm은 bts 그룹 이렇게 할 수 있죠. 파이널 이렇게 하고,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은 컨스트럭터 오버로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거 지우고 이제는 그룹까지 넣겠습니다. 그룹 넣고 스트링 그룹 하고 this.그룹은 그룹 포맷 할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 컨스트럭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from map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map 하고서 values 그 다음에 this.name은 values의 name 키를 가져오고 this.group은 values의 group을 가져오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선언하냐, 자 아이돌은 아니지 슬기라고 할게요. new idol 하고서 슬기, 그룹은 레드벨벳, 그리고 아이돌 rm은 new idol 하고서 rm 그 다음에 bts 이렇게 선언을 해서 슬기.sayname 할 수 있죠. rm.sayname도 할 수 있죠. 자 하고 나면은 두 번째 방법을 어떻게 선언하냐, 아이돌 슬기2는 new idol from map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name은 슬기, 그룹은 레드벨벳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슬기2.sayname 실행을 하면은, 자 저는 슬기입니다 하고서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설정이 다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 하고서 어쩌고저쩌고를 작성을 하면서 컨스트럭터에다가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사용을 할 때도 이렇게 인스텐시에이션 할 때 점 하고서 named 컨스트럭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프라이빗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프라이빗 변수는 파이썬에서 오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파이썬처럼 언더스코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final underscore id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프라이빗 변수. 일단은 id를 받는 거를 일단 이 빨간 줄을 다 없앨게요. 자 string id 아니죠, int id 하고서 this.underscore id는 id 하고 this.underscore id는 values 하고서 id.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id를 저희가 또 넣어야겠죠. 자, 슬기는 1번 넣어주고 여기는 2번 넣어주고 여기는 id 하고서 3번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실행은 됩니다. 근데 이게 프라이빗 변수는 가져올 수가 없어야 되죠. 여기서 원래 underscore id 이게 없어야 되는데, 프린트 할게요. 실행을 하면은 나오세요. 자 이유는 뭐냐, 자 이게 한 파일에 있어서 그럽니다. 다른 파일에서 이 클래스를 불러오면은 이 underscore id를 가져올 수가 없으세요. 자 이거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트에서는 프라이빗 변수 또는 프라이빗 메소드가 이 클래스 안에서 감춰지는 게 아니고 파일 단위로 감춰진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터랑 세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게터를 선언할 때는 id 하고서 return this.underscore id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터는 set 하시고 id 괄호하고서 실제로 입력할 값 int 하고서 id 라고 했을 때 this.underscore id는 id 이렇게 하시면 게터랑 세터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 자, 물론 이거는 프라이빗 없애줘야겠죠. 변경하려면. 그쵸? 변경 못하니까 int 하고서 그쵸?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아이돌 슬기를 선언했을 때 아이돌 슬기 레드벨벳 1번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프린트 슬기.id 했을 때 이렇게 id 가져올 수 있죠. 슬기.id는 뭐 20 이렇게 했을 때 프린트 슬기.id를 한다면은 이렇게 20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터랑 세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성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inheritance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아이돌 이거 그대로 놔두고서 아이돌을 익스텐드 할 만한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보이그룹 하고서 extends 아이돌, extends 키워드를 사용해서 extend 할 수 있습니다. 보이그룹 하고서 이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룹 받아야 되죠. 그리고 int id 이렇게 받아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은 슈퍼 하고서 자 name 그룹 underscore id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세미콜론 이렇게 꼭 넣고 넣어주시면은 포맷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이그룹만의 기능을 하나 넣는다면은 say 메일이라고 하고 프린트 저는 남자 아이돌입니다 라고 한번 말을 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걸그룹도 만들어 볼게요. 걸그룹하고 extends 아이돌 했을 때 걸그룹 똑같죠. string name string group int underscore id 그 다음에 수프하고서 name group underscore id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자, void say female 하면은 프린트 저는 여자 아이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걸그룹이랑 보이그룹 선언해 볼게요. 자, 보이그룹 하고서 BTS 아니죠, RM이라고 하고서 보이그룹이라고 한 다음에 RM 그리고 BTS 그리고 아이디는 1번 선언하고, 걸그룹 슬기는 new 걸그룹 슬기 레드벨벳 하고 2번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RM은 보이그룹이기 때문에 say male 이라는 함수가 있고, 슬기는 걸그룹이기 때문에 say female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런을 해보시면은 컴마 안 넣었죠? 컴마 넣고서 런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저는 남자 아이돌입니다 저는 여자 아이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운 다음에 클래스 parent라고 하고 부모 final int는 number 그리고 parent라고 하고 int number this.number는 number 이렇게 했을 때 포맷 먼저 해줄게요. int calculate 그 다음에 return this.number 하기 this.number라고 하고 클래스 child extends parent 그 다음에 child int number를 받아올게요. 여기서도 그 다음에 부모 컨스트럭터에다가 number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lculate override 한번 해볼게요. 포맷 한 다음에 override 일단 지우고서 포맷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골뱅이 override int calculate return this.number plus this.number 라고 하면은 저희가 실행할 수 있죠. 일단 parent 만들고 parent는 new parent 3 넣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result는 parent.calculate 라고 했을 때 result를 프린트를 해주면은 저희가 예상하는 3 곱하기 3의 값인 9가 나오죠. 그쵸? 근데 child를 실행을 하면은 new child 하고서 3 똑같이 넣었을 때 int result2는 child.calculate 진행을 했을 때 print child 런을 하면은 child 하고서 print result2 오타가 좀 많네요. 오늘 영상 오래 찍어서 자 이렇게 result2는 덧셈을 하게 돼서 저희가 child에다가는 override 해가지고 덧셈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child는 calculate를 했을 때 이렇게 덧셈을 한 6 그리고 parent에서는 곱하기를 한 9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uper를 사용을 해가지고 부모의 클래스의 프로퍼티들을 사용하는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자 여기에서 이거 지우고 값을 먼저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super.calculate 자 이거는 뭐냐 저기 이 parent의 int.calculat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을 곱한 거 그다음에 return하고서 이 result를 각각 더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대로 실행을 했을 때 9랑 18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 자 이 override를 해도 super.calculate를 하면은 부모의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static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거 지우고 클래스 employee 그 다음에 static string building 이라고 한번 선언해 볼게요. 그 다음에 string name이라고 한번 선언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냐 employee 하고서 string name 그 다음에 this.name은 name 포맷 한번 해주고 void print name and building 이라는 메소드를 넣으면은 print 제 이름은 name입니다. building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static void print building 이라고 하면 프린트 저희 회사 직원들은 빌딩 건물에서 근무 중입니다. 자, static은 클래스에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employee 슬기는 new employee 슬기라고 했을 때 employee 초롱은 new employee 초롱이라고 저장을 하고 자 static 프로퍼티는 어떻게 쓰냐 클래스에다 그대로 넣습니다. 하고서 바로 점 빌딩은 wework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프린트하고서 슬기 이렇게 했을 때 슬기점 print name and building 이렇게 저희가 메소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죠. 런을 누르면은 제 이름은 슬기입니다. wework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만약에 초롱 이도 프린트를 해주면은 초롱 점 프린트 이렇게 해주면은 초롱도 제 이름은 초롱입니다. wework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빌딩 값을 변경시키면 어떻게 되냐 employee.building은 강남 CGV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똑같이 그대로 프린트를 했을 때 스펠링 또 틀렸네요. 자 빌딩 프린트를 했을 때 자 이렇게 건물 바뀐 거 볼 수 있죠. 빌딩 바뀐 거 다음에 지금 스태틱 메소드를 실행을 하려면은 똑같이 employee.printbuilding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런을 했을 때 저희 회사 직원들은 강남 CGV 건물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고 이번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트에서 인터페이스는 조금 특이한 게 딱히 인터페이스 키워드는 없고 클래스를 그대로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idle interface라고 한 다음에 void say name 꼭 필요한 메소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클래스 보이 그룹 implements idle interface implement 할 수 있죠. string name 하고 보이 그룹 string name this.name은 name 그 다음에 void say name 이렇게 되면은 프린트 제 이름은 this.name입니다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걸그룹은 implements 똑같이 idle interface string name 하고 걸그룹 string name this.name은 name 라고 하고 say name은 프린트 제 이름은 name입니다. this 안 넣어도 되죠. 이렇게 적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이 보이 그룹에다가 say name을 지우면은 이렇게 빨간 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say name이 필요하다라고 인터페이스 implement한 인터페이스가 알려준 역할을 하고 보이 그룹 BTS는 new 보이 그룹 yes 하고서 print 아니죠 BTS.say name을 진행할 수가 있죠. 런하면은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잘 프린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스케이드 오퍼레이터라는 걸 볼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자 저희가 만약에 여기다 함수를 2개 넣었어요. void 하고서 say group이라고 하고
프린트 제 이름은 this.group입니다 라고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귀찮으니까 그냥 그룹은 제가 지정을 해줄게요. bts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자 만약에 저희가 이 bts에다가 두 개의 메소드를 다 실행을 시키고 싶으면은 say group 이런 식으로 세 줄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걸 간단하게 그냥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boy group 하고서 bts라고 한 다음에 점점 say name 그리고 점점 say group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연동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름 BTS입니다. 제 이름 BTS입니다. 이걸 바꿀게요. 저는 BTS 소속입니다. 런을 하면은 제 이름 BTS입니다. 저는 BTS 소속입니다. 라고 첫 번째 say name이랑 say group 했을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점점으로 연결했을 때도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랑 함수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의 게터들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라고 하고 레드벨벳은 아이린, 슬기, 웬디, 조이, 그리고 예리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게터들 중요한 것들 뭐 있냐 하면은 레드벨벳 하고서 first 첫 번째 거 나오는 거 프린트 하고서 레드벨벳 하고서 is empty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프린트 하고서 레드벨벳 is not empty 라는 거 있고, 프린트 하고서 레드벨벳 length 길이 구하는 거 아까 했죠. 이거는 레드벨벳 last 마지막 아이템 프린트 하고서 레드벨벳 reversed 라고 게터들을 다 실행을 해볼게요. 주요 게터들 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자, reversed는 이제 거꾸로 구하는 거, 리스트를 거꾸로 구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리스트에 추가하기 레드벨벳 그 다음에 add 하고서 코드 팩토리 하면은 레드벨벳 리스트에 코드 팩토리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되죠. 자, add all도 할 수 있어요. add all은 뭐냐면은 add all 쓸 때는 리스트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코드 팩토리 2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주면은 이렇게 추가가 다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 탐색하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리스트 멤버스 리스트라고 하고서 자, id는 0 name은 슬기, 두 번째는 id는 1 name은 아이린, 세 번째는 id는 2 name은 조이 라고 하고, 자 멤버스 리스트 first where 첫 번째로 조건에 해당되는 거 찾는 거인데 아이템이라고 하고서 아이템의 id가 1인 게 누구냐, 아이템을 프린트를 해보면은 런을 했을 때 이렇게 아이린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두 번째로 배울 거면은 인덱스 웨어예요. 뭐냐면 인덱스를 찾는 거죠. 똑같은데 인덱스 웨어 아이템 하고서 아이템의 id가 1일 때 프린트 인덱스라고 할게요. 바꿀게요. 런을 해주면은 아린의 인덱스인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var index 2라고 하고서 index of를 배울 건데 이거는 값이 똑같아야 돼요. 20, 30. index of 20이라고 하면은 index 2는 20이란 값이 있는 1번 인덱스가 나오게 되죠. var contains 요거 한 다음에 10, 20, 30 하고서 contains 30이 있는지 하면은 contains는 true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리스트를 루핑하는 방법 몇 가지 더 추가로 배워볼 건데 멤버스 리스트라고 하고서 id는 0, 그룹은 레드벨벳, name은 아이린, 그리고 id는 1, 그룹은 BTS, name은 R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id는 2, 그룹은 똑같이 레드벨벳, name은 슬기 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멤버스 리스트 다 for each라는 게 있어요. for each 자바스크립트 하시는 분들 for each 다 아시죠? 다 똑같아요. 자바스크립트랑 프린트하고서 아이템 했을 때 런을 하면은 각각 아이템들이 다 이렇게 프린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매핑은 어떻게 하냐, new list 멤버스 리스트 .map 아이템 하고서 return 아이템 name을 하면은 name만을 갖고 있는 new list가 또 생성이 되죠. run 아이린 RM 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fold라는 걸 배워볼 건데 fold는 저희가 흔히 아는 reduce랑 똑같아요. fold 하고서 자 기본값 0으로 시작하고 total 그리고 각각 엘레멘트 이렇게 두 가지를 봤는데 return t 플러스 2는 id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자 일단 런부터 해볼게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이 루비 매번 돌 때마다 0부터 시작해서 토탈에다가 이 엘레멘트의 id를 계속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0 더하기 1 더하기 2 하면은 3이죠. 그래서 3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fold 말고 reduce도 있긴 있는데 reduce 어떻게 쓰냐면은 reduce라고 하고서 1, 2, 3, 4, 5 reduce ti 토탈이죠. 이것도 아이템이고 그다음에 t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print reduce. 자 여기는 이제 arrow function이나 람다 함수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educe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게 다 더한 값이 나오죠. reduce와 fold의 차이는 뭐냐, fold 같은 경우는 return 값이 어떤 값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reduce 같은 경우에는 이 t와 i의 변수 타입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reduce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fold 같은 경우에는 이 t와 e가 t와 i로 해도 되죠. 이것도 이 두 개가 들어가는 이제 파라미터의 그 타입이 같지 않아도 돼요. 그 차이가 있다. fold와 reduce의 차이는 그 차이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몇 가지 유용한 기능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자, 리스트하고서 넘버스 리스트는 10, 20, 30, 40, 50 이렇게 선언을 하고 넘버스 리스트 점 remove 10 하면은 런을 했을 때 print 넘버스 리스트 했을 때 10이 사라졌죠. 값을 보고서 지우는 겁니다. 이거는 넘버스 리스트 하고서 remove as은 이건 인덱스 print 넘버스 리스트 런 했을 때 이렇게 지워지고 넘버스 리스트 좀 remove where 엘레멘트라고 하고서 자 엘레멘트에 값이 해당이 되는 거 이 조건이 맞으면은 삭제되는 거예요. 넘버스 리스트 값이 50일 때 삭제되는 거 네, 이렇게 50 삭제됐죠. 자 마지막은 리스트 다시 선언할게요. 리스트 넘버스 리스트 2는 10, 20, 30, 40, 50 다시 선언하고 셔플이 있습니다. 넘버스 리스트 2점 셔플 하면은 섞이겠죠. 넘버스 리스트 2 이런 식으로 값이 섞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자 일단 맵의 게터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맵하고서 프라이스 가격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폰은 150만원 그리고 갤럭시는 뭐 한 100만원 정도 할게요. 다음에 애플워치는 50만원 정도 하겠습니다. 50만원 네. 하고 프린트하고서 price 점 is empty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프린트 price 점 is not empty 안 비어있다 프린트 price 점 keys 하면은 모든 키 값들이 다 리스트로 나오죠. price 점 values 하면은 값들이 다 나오고요. 프린트하고서 price 점 length 하면은 길이가 나옵니다. 자 프린트 다 해볼게요. 네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맵에다가 추가하는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은 price.addall 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맵을 그냥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에어팟이라고 하고 39 하나 둘 셋 넷 39만원 그리고 트랙패드 한 10만원이라고 할게요. 10만원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프라이스를 프린트를 해주면은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맵에다가 집어넣는 두 번째 방법은 price.add entries 웹 엔트리 샤오미 집어넣고 자 첫 번째 값에다 키 그리고 두 번째에다가 밸류 50만원 웹 엔트리 첫 번째다 키 두 번째에다가 밸류 250만원 맞나요? 이렇게 해볼게요. 프린트하고서 프라이스 하면은 이렇게 잘 값이 새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서 그냥 간단하게 괄호로 넣어도 되죠. 테스트는 그래서 막 99999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업데이트하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알아볼게요. price.update 하고서 iPhone이라고 하고 이거는 전의 값, 원래 있었던 값, 프리브가 원래 있던 값이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새로 바꾸고 싶은 값을 이렇게 저희가 리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의 값에다가 10을 곱해가지고 아이폰이란 키가 있으면은 프라이스를 프린트 해볼게요. 일단은 프린트를 하면은 아이폰이라는 키를 갖고서 찾아서 해당 값이 존재하면은 그 값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 리턴되는 값이 새로 이렇게 리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0이 하나 늘어났죠.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서 값을 찾고 이 값에다가 이 리턴 되는 값을 집어넣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업데이트 하고서 아이폰 프리브 하고서 리턴 프리브 곱하기 10 제가 이렇게 했었잖아. 아이폰을 선언할 때. 근데 이거 아이폰 말고 만약에 맥북이라고 하면은 맥북은 키가 존재하지 않죠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존재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if absent 라는 네임드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도 함수를 넣게 되는데 여기도 리턴 되는 값이 뭐 예를 들어서 2222 1 존재하면은 이게 실행이 되고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게 실행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프라이스 런 했을 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222가 들어갔죠. 이걸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price.put if absent 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맥북 프로 조금 더 덜 복잡하죠. 3333 이렇게 한 다음에 print price 해주시면은 런 했을 때 이렇게 맥북 프로도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update all이라는 게 있는데 price.update all 하고서 키 밸류를 받습니다. 그러면 각각 매핑을 해가지고 저희가 리턴하는 값으로 밸류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v toString plus 1 이렇게 제가 실행을 하면은 price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모든 값들이 끝에 1이 붙은 채로 프린트가 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맵에서 값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price라고 하고서 remove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키 들어가야 되겠죠. 프린트 해보면은 자 애플워치 사라졌죠. 그리고 remove where도 있어요. 이거는 아주 유용한 게 키랑 밸류를 다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true면은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만약에 아이폰이면은 지워라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두 번째에는 이렇게 아이폰도 지어진 갤럭시만 있는 맵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시면 사실 다트언어에 대한 웬만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배우신 것 같고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만약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다트언어 초보형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강의를 참고를 해서 다트언어 지식을 계속 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는데 고생이 많으셨고 제 강의가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